자, 2021년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15점, 100점인 것 공지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이죠. 네, 급여 자료 입력이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자료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그런데 전근무지가 있었던 거로 보이죠. 그래서 전근무지 정보를 줬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같이 들어와져 있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나와져 있고, 그러면 저희 다시 올라가서 마무리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원천징수 모두 바꿔놓으시면 되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김영수, 4번은 201번. 자, 필요한 수당과 8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에 따라서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금액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지금 보여주는 거로 다 정리해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 외의 항목은 모두 다 부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것. 참 길게 써졌지만 8월달 급여를 작성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반영해달라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나오면 항상 전월미양급이라는 용어가 따라 붙는다는 거. 자, 그래서 전월 미양급세액은 현재 3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는 매월 작성하고 김영수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김영수는 지금 현재 8월달 급여를 줄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급일자가 2021년도 8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날짜로 가시면 되는 거고. 자,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에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직책수당 당연히 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 정리 그대로 과자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직책도 과세, 상여도 당연히 과세. 근데 비과세 3개 보이는 건 여기 추가 자료 보셔야 되겠네요. 자,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다. 여기 지급일자 8월 30일 벌써 보여져 있기 때문에 큰 특이점은 없고. 자,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대요. 자,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면 나는 현물로 받는 식사도 있고 돈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돈은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라고 했죠. 네, 돈은 과세.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 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다. 비과세 요건 갖췄대요. 결론적으로 이 얘기겠죠.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나 돈 안 받았어. 이 얘기가 충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김영수 씨는 만 3세와 만 5세 자녀가 있고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대요. 그럼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육아수당은 뭐가 된다? 비과세. 그런데 10만 원이 한도니까 10만 원까지만 적용되겠죠. 자, 공제 항목 쪽에 갔더니 소득세, 지방소득세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쓰는 항목이기 때문에 추가 등록은 필요하진 않네요. 그럼 정리 다 되셨으니까 우리는 프로그램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우리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수당 공제 등록을 등록하셔야 되니까 우리 그 부분 등록을 하겠습니다. 수당 공제 등록 클릭. 자, 우리 기본급의 과세인 거 사용할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 상여도 사용할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 직책수당도 사용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구는 사용 안 할 거예요? 월차 수당은 사용 안 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식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건 비과세 식대예요. 우리는 과세 식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과세 식대는 부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부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추가 입력 2가지 식대와 육아수당. 그러면 식대라고 한 부분은 과세 선택해 주시고 식대라고 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넘어옵니다. 자, 과세 부분에 이번엔 비과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육아수당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비과세이면 반드시 비과세 유형 코드 넣어주셔야 되겠죠. F2번 눌러주시고 육아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육아수당 월 10만 원 항목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건 없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귀속은 8월이니까 8월 넣어주시고 지급은 8월 31일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종업원이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김영수 씨만 할 거예요. 그래서 김영수에서 엔터. 자, 기본급은 180만 원 입력하시고 자, 상여는 25만 원 넣어주시고 직책 수당은 20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2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식대는 1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육아수당은 얼마가 있다? 20만 원인가요? 네, 20만 원. 그럼 입력 다 된 거죠, 여러분? 자, 국민연금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져 있는 금액 순차적으로 넣으시면 되죠? 네, 국민연금은 11만 2,500원. 건강보험료는 85,750원. 장기 요양보험료 9,870원으로 입력. 자, 고용보험료 2만 원 나오는데 이건 맞네요. 엔터. 근데 여러분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데 소득세 넣어줘야 되죠. 소득세 얼마? 5만 원 입력해달라고 했고요. 지방소득세 5천 원 10% 같이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지금 공제 항목 쪽은 우리가 직접 넣어서 지금 시험지에 있는 이 내역대로 그대로 맞춰주시는 게 원칙. 어쨌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그럼 입력 다 끝났죠, 여러분? 그럼요. 급여자료 입력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종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갑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 8월분 급여를 무엇에 8월 30일에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귀속과 지급이 같다라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귀속 기간에 가셔서 8월 넣어주시고 끝나는 기간도 8월. 자, 지급 기간에 시작하는 거 8월, 끝나는 것도 8월이죠. 자, 신고의 구분은 정기신고입니다. 어김없이 이상한 오류 하나 더 뜰 거고요. 네, 이게 사실상 버전업이 바뀐 거에서는 안 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버전업이 안 맞아서 원천 징수만 지금 오류가 있다고 뜨네요. 자, 반영되는 거는 이상 없이 다 반영되고 있어요. 자, 간이세액은 인원이 1명이고 260만 원 들어왔고 소득세 5만 원. 그런데 전월 미양급세액 30만 원이 있으니까 여기 12번 자리에 가셔서 우리 3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급받지 못했던 30만 원과 내야 되는 5만 원 정리가 돼서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 끝나죠. 그리고 우리 차월로 이월되는 건 25만 원이 나오게 되면 완벽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종료하면 꼭 저장하겠냐고 묻는다겠죠. 네, 그러면 반드시 무엇하셔라? 저장을 꼭 해주셔라. 그래서 저장하시고 메뉴를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면 5점이에요. 근데 2020년도도 특이점은 뭐냐면 사원 등록에 집중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 문제 빼고는 사원 등록 집중적으로 낸 게 없어요. 이게 지금 패턴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원래 6번 시험을 보면 한 3번은 급여자료, 한 3번은 사원 등록 이렇게 조금 분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기출을 보면 그 부분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원 등록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사실상 되게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유의사항 얘기했던 것만 잘 가져가시고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그 부분만 잘 가지고 가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서.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실 땐 골고루 보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2021년 6월 1일. 자, 입사한 장현석. 자, 4번은 300번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전 근무지를 반영한 누구를 작성하시고 소득 명세를 작성하시고 연금 저축 등을 작성하시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하셔서 작업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2021년도 5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주식회사 삼형전자에서 받아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한다. 그걸 소득 명세 넣으란 얘기겠죠? 자료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장현성 씨는 2021년 1월에 관악구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했대요.
네, 월세. 자, 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라고 주었고요. 자, 장현석 씨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고 합니다. 자,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우리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에 일단 가죠. 대신에 뭐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인지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자인지 그거 찾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럼 우리 일단 정근무지 정보부터 먼저 넣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가셔서 누구를 불러주시면 되신다. 우리 종업원 누구였죠? 이름이 여러분? 장현석 300번이네요. 그럼 4번에 가셔서 300번 입력하시면 장현석 씨가 반영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일단 지금 현재 근무지에서는 2,300의 급여를 받았네요. 그럼 내려와서 입력할게요, 여러분. 소득명세 선택해 주시고 추가적인 자료 전근무지에 우리 오류나지 않게끔만 잘 입력하시면 되는 부분. 자, 종전 선택해 주시고 나와져 있는 내용 보시고 입력합니다. 자, 주식회사 삼영전자이죠. 네, 그래서 주식회사 삼영전자라고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입력 24581-22547이라고 넣습니다. 근무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자, 이 또한 감면이 없네요. 그러면 내려오시고. 자, 지금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2천만 원이고, 자, 상여는 현재 500만 원이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단에 나와져 있는 무슨 내용? 우리 노마자 3번에 있는 결정세액이라는 부분 우리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단에 국민연금부터 나와져 있는 이 내용 넣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10만 4천 원 해당사항 없고요. 네, 그러면 아래까지 쭉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셔서 공제보험료 명세에 가셔서 우리 건강보험료 얼마 넣어주시고 80만 7,500원 넣어주시고 장기 요양보험료 6만 8,700원 넣어주시고 고용보험료 16만 2,500원이네요. 국민연금보험료는 98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대 보험 얘기는 다 끝났어요. 자, 기납부세액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으로 넣어라. 소득세 얼마 결정됐고 32만 원. 지방소득세 3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는 부분. 그러면 현 직장의 소득과 전 직장의 소득이 더해져서요. 우리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에 가보시면 우리는 총급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4,800의 총급여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내려오셔서 장현성 씨의 2021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나머지 거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쭉 나와져 있는데 본인만 있을 땐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특수성이 거의 없거든요. 자, 그래도 요건들은 좀 볼게요. 자, 보험료. 그럼 그래서 제가 본인 것만 있을 땐 나이와 연령 얘기 안 하잖아요. 본인 거 공제받는데 나이와 연령을 따질 이유가 없죠. 나이와 연령에 대한 규제상을 보는 건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무 기간만 사실 보시면 돼요. 자, 자동차 보험료 88만 원, 저축성 보험료 50만 원. 저축성은 안 되고 자동차 보험은 되고 장애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어디다 입력하자? 일반 보장성에 입력하자. 자, 교육비 우리 야간 대학원은 누구만 된다? 본인. 문제 없죠, 여러분? 그대로 동그라미. 자, 의료비. 의료증빙은 국세청에서 받아온 건가 봐요. 자, 시력보정료 안경 구입비 50만 원 있고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했다. 질병치료비 450만 원 있고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했대요. 자, 우리 신용카드 중복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겠죠. 그래서 중복은 되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안경도 2인당 50만 원 이내라는 거 안 넘쳤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그대로 얼마? 500만 원 그대로 공제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신용카드 등 사용해. 자, 신용카드 사용해가 가서 봤더니 1,170만 원에 위에 의료비 결제했던 게 포함되어 있다. 아니, 중복이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될 거 없죠. 그러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에 입력. 자, 직불카드는 직불카드에 입력.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에 입력. 그러면 특이점 하나도 없네요. 그냥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제 월세를 가볼게요. 월세. 자, 연간 월세 지급액 600만 원이 있고, 자, 임대인의 인적 사항은 이렇다라고 주었어요. 아까 위에서 벌써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이다. 그리고 총급여 요건 7천 이하 문제 없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내용 나와져 있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건 무슨 부분? 아, 계약 면적이 얼마이다? 55평방미터. 자, 85평방미터 아래쪽에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죠? 네, 그럼 월세도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네요. 자, 퇴직연금 본인 불입에 여러분 퇴직연금은 DC 부분에 내가 추가적인 불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불입한 것만 공제받아야 돼요. 회사가 불입한 건 관계없다겠고요. 본인 불입액이니까 공제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네요. 자, 당구장 표시 봤더니 위의 내역은 본인이 사용하고 지출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밖에 없었으니까 부양가족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 내역은 특별하게 뭔가에 단서를 달지 않으면 본인 거라고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 부분.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누구부터 넣을까요, 여러분? 월세와 연금부터 마무리해 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월세 먼저 보이니까 월세부터 넣을게요. 자, 월세 주택 임차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합니다. 그리고 월세액 자리 가셔서 우리 임대인의 인적 정보 넣어주시면 돼요. 자, 김민수 씨이고 그리고 주민번호는 지금 현재 몇 번이냐면 47 0531 1535 487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유형은 하단의 메시지 보시고 입력. 자,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라고 했으니까 오피스텔은 몇 번인가요, 여러분? 6번에 있네요. 그래서 6번 선택. 자, 계약의 면적은 55평방미터.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오타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서울 관악구 그리고 관악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155로 끝났네요. 도로명. 자, 우리 임대차 계약서의 기간은 2021년도 우리 언제인가요?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 자, 연간 월세 금액은 얼마이다? 600. 그럼 이 자리에 6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00 넣어주시면 우리 최대 공제 금액에 대한 것보다는 작죠. 원래 750이 최대 공제니까 그럼 600 전부 다 공제 금액이 들어오네요. 그럼 요 정리 다 끝나셨고 그 다음 퇴직연금. 자, 퇴직연금은 연금 계좌 세액공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1과 2 중에 있겠죠, 여러분. 연금저축 등 1에 갑니다. 그러면 지금 반드시 입력의 위치 잘못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금 저축의 계좌인지 퇴직연금의 계좌인지 우린 퇴직연금 계좌죠. 그러면 1번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1번 자리에 가셔서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 퇴직연금 구분해 봤더니 1번은 퇴직연금, 2번은 과학기술인공제회. 자, 우리는 1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퇴직연금. 자, 그리고 코드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은행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은행 넣어주시면 되고 계좌번호 나온 거 그대로 하이픈 있으면 하이픈까지 포함합니다. 120 다시 우리 350-120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자, 납입한 금액은 현재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120만 원 넣고 나면 공제 대상 금액 그대로 넘어가서 세액공제액이 들어올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끝나는 부분. 그럼 연금도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쪽 가면 되죠.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주시고 우리는 소득공제 쪽부터 갈게요. 자, 소득공제 쪽은 누굴 넣어주자?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 자리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와져 있는 것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자, 신용카드 금액에 우리 얼마 넣어주시고 1170만 원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중에는 우리 직불카드 153만 원 있으니까 넣어주시고 자, 현금 영수증 120만 원 사용했다고 한 게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도서나 전통이나 대중교통은 현재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다 되셨으면 하단에 확인이라는 걸 넣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 이 부분 끝났으니까
우리 보험료부터 다시 특별세액공제로 넘어가서 넣어주시면 되죠. 자, 보장성 보험료라는 부분에 가셔서 일반 장애인 쪽에 어디에 넣어주시면 돼요? 일반. 우리 자동차 보험료 88만 원 입력. 자, 그럼 보험료 끝났죠. 교육비 자리 가셔서 우리 무슨 부분 더블 클릭하시면 되시고 본인의 교육비 그러면 본인은 본인 자리 전액이라고 써 있는 부분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600만 원 야간 대학원 교육비 넣어주시고 확인. 자, 그다음 의료비가 우리 뒤바뀌어 있었죠, 여러분. 의료비 다시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시력 보정용 이거 다 정리시켰죠. 얼마? 500 넣자고. 누구 자리예요? 본인 자리에. 그럼 본인 자리에 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험료도 들어갔고 교육비도 들어갔고 의료비도 들어갔고 빠진 거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끝내시면 되는 부분. 근데 연말정산 가서 봤더니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쪽도 지금 봤더니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게 없고 근데 사실상 2020년도 전체 합격률 놓고 봤을 땐 오히려 88의 합격률이 더 낮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색다르게 냈다, 오랜만에 냈다라는 표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안 하면 어렵다라고 느낀다라고 했던 거. 근데 그게 지금 출제된 게 있죠.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입력하는 거 모르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버리면 이제 정리가 안 되지면 사실상 점수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점수를 계속 놓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실수가 많아지면 이제 합격에서 점점 멀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합격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평균적인 합격률은 낮지는 않아요. 48%였나요? 아마 그랬던 거로 기억하니까. 그래서 낮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8의 기출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우리 종료할게요.